출사표 그리고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청년터전.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시신은 방치되고 부패되기 쉬운데요. 이런 시신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나요? 이런 시신들은 인간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폐기물 처리를 당합니다. 한때는 사회에 소속되어 있던 인격체였는데 말이죠. 이러한 허무함을 작업에 담았습니다. 하수구 타일 위에 썩은 사과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사과는 시간이 지나면 하수구로 빠져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어집니다. 이 작업을 계기로 수동적 허무주의를 공부하다 문득 저는 어떠한 이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라고 판단되는 것은 욕구 충족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욕구 충족이 아닌 사회 소속, 자아 실현 등 더 높은 욕구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초까지만 해도 허무주의에 대한 작업을 했지만 현재는 24살의 이수영이 생각하는 욕구 단계를 정의하여 허무주의와 욕구 단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작업관을 계속 이어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져 욕구 단계를 끊임없이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은 그림과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된 출사표와 같습니다. 이 출사표를 통해 목표와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무모함이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조속과에 재학 중인 오지형입니다. 이번 출사표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출사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힘에 매료되어서 이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품을 시작한 시기가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이 되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세상 참 살기 쉽지 않다?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만의 어떤 그런 고민이라기보다 요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된 불안함이라는 것 같았어요. 일단 저는 이런 불안함을 작업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편인데 치유의 과정 속에서 이제 작업이 완성된 형태를 보면은 어떤 저의 마음이 안정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저의 작업은 실을 이용한 설치 작업입니다. 실이 처음에 하나만 걸려 있을 때랑 그다음에 실이 여러 줄을 이제 시간을 들여서 걸고 그 이미지가 완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형태는 훨씬 더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미지가 살짝 연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어떤 저의 작업을 통해서 온라인 전시를 보고 계신 분들은 작업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어떤 불안함이라든가 또 그런 편안한 감정 이런 거를 가지면서 좀 불안함을 치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학과에 재학 중인 박샘입니다. 이번 청년터전 출사표 그리고 우리에 전시하게 된 제 작품의 제목은 시티즈 카밀리온입니다. 제 작품이 표현하려는 바는 모두 다 제목에 들어있습니다. 시티즈 카밀리온, 도시의 카멜레온이란 뜻이죠. 카멜레온이란 본래 색이란 기준이 없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자신의 바디 컬러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카멜레온의 특성에 집중했습니다. 인간도 카멜레온처럼 매력을 표출하기 위해서 바디 컬러를 변화시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갈아입는다 아니면 변신한다 이런 말로 얘기하자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꼭 굳이 디자이너로 국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차림새를 본다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성격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깊게 들어간다면 예술관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패션도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과 그리고 몸의 색깔을 바꾸는 채색 변화 이 두 가지는 모두 포인트만 다를 뿐 자신을 표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으로 자신의 각양각색한 그런 매력을 표출하는 나, 어떻게 보면 저도 도시에 살고 있는 하나의 카멜레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작품을 준비할 때마다 되뇌는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묘사한 세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다움으로 가득 찬 저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저의 비전과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릴 수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도시의 카멜레온이라는 출사표를 낸 박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학과에 재학 중인 강지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세이프티 스타일이라는 작품인데요.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작품에 담았습니다. 이 작품의 중요 포인트는 바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더 많은 만큼 마스크는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계속 얼굴을 가리게 되다 보니 자기를 표현하는 데 제한이 생기고, 게다가 다 같은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서로를 한 번에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자기의 개성과 스타일을 살려 착용하게 된다면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이 생각을 작품에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갑도 마스크처럼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되어 마스크와 장갑을 메인으로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우리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자기를 잃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도전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 이 시기를 지혜롭게 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청년들도 지금 이 시기를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을 만큼 자기의 꿈들을 거침없이 표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림에 담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떠올렸던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제 그림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기회로 출사표를 던졌으니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지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맹정수입니다. 저는 조소를 전공하고 있고 사진을 복수로 전공하고 있어요. 전 주로 이제 사람 사는 얘기, 사람 사는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관심이 많고 의문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창작을 이렇게 시작할 때 나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주로 조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로 저는 세상에 출사표를 던져봅니다. 세상에 대한 가장 솔직한 호소이자 출사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외형만으로 판단됨과 그에 따른 기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지쳐 있었고 상처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저 자신에게 저 자신의 이야기로 표현을 풀어갔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저와 동병상련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보게 된 캐릭터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는 캐릭터가 제 이야기를 들려주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겉모습만으로 재단하고 어떠한 역할을 규정하고 강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듯이, 그보다 그를 더 잘 아는 듯이 말과 행동, 평가 같은 걸 해버려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타인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저는 이러한 기대들에서 이 캐릭터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면과 다른 면을 보여줘서 그러한 기대에서 탈피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품을 하면서 썼던 작업 노트 중에 일부분을 같이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이 세일러문에게 역할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역할 기대란 어떠한 역할이나 지위에 그에 따른 행동이나 역할을 기대하는 것. 우리에게는 어쩌면 과제 분리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과제 분리란 자신과 타인의 일을 구분하여 자신의 일에는 책임을 지지만 타인의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태도. 타인에게 어떠한 사람이기를 또는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러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 이러한 모든 기대라는 탈을 쓴 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다. 나도 모르는 내가 만들어졌다. 타인의 단정지음에 나라는 사람이 새로운 만들어짐을 당했다. 제가 제 작업 노트 중 일부였고요. 이제 역할 기대랑 과제 분리라는 용어는 아들러의 심리학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말들인데 제 작업 내용을 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어들 같아요. 저의 이야기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로 세상에 출사표를 던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는 송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작업에 감정을 담는 걸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감정을 깊숙이 숨기는 것도 좋아하긴 합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제 그 깊숙이 있는 감정을 세상 밖으로 표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 그 감정에 굴복하고 남들과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이번 그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웅크려서 귀를 막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작은 문을, 즉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색을 섞어 감정의 뒤엉킴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작은 문, 남들과의 소통을 이용해서 세상에 나아가고자, 즉 출사표를 던지는 느낌을 내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양화를 전공하는 송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조소전공 정민주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예술인들은 표현하는 데 목말라 있습니다. 이에 출사표를 던질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미숙한 감정에 대한 이해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관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쉽게 말해서 정화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요법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청년터전에서 발표할 작품은 이면이라는 작품입니다. 여인의 동상으로 실제 누드 모델을 보면서 만든 작품인데요. 실제 누드 모델을 보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누드 모델분의 신체적 한계까지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역동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을 여러분들께서 느끼면서 나도 이런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 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긴장감이 불편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듯 저희는 이를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의 이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면을 듣고 느끼고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면이 있기에 타인의 이면을 듣고 느끼고 소통하고 싶어서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아파봤기에 그 누구도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 모두를 가라앉히기보다는 틀린 방향이더라도 나아가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이 동상에, 제 작품에 내려놓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서양화 전공 정희진입니다. 저는 평소 감정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 사물, 환경 등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그 속에서 나타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 슬픔 등 여러 가지의 감정이 있지만 제 작품의 격동이라는 작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울했을 때 진행한 작품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짐을 작업으로 승화하니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터전에 제가 이 작품을 출품하게 된 이유는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겨움을 경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작업을 감상하시고 마음적으로 힘든 것을 작품 안에 넣어버려 많은 분들이 편안한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작품에 대한 설명이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미생과 완생 사이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완생이라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에서 완생이라 분류하는 미생들이 비교적 경험이 없는 미생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멀리서 보면 다 같은 분류의 미생인 것을 모르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요즘 우리가 불리는 라떼는 이라는 밈이 등장합니다. 라떼는 이라는 단어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아랫 사람들의 개인적인 고통을 무시하고 괄시하는 단어의 유래로 한마디로 일명 꼰대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갓 태어난 미생들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며 막연한 불안함과 고통을 수반하며 살아갑니다. 쉽게 출사표를 던지지 못하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초년의 미생의 고통을 작품에 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청년터전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 장안대학교 시각디자인과 1학년 배서진입니다. 저는 실내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청년터전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도 실내 건축 디자인에 대한 작품입니다. 현재 재학 중인 시각디자인과에 입학한 이유도 제가 만드는 실내 건축 디자인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은 3D 맥스와 3D 맥스 V-Ray를 사용해 만든 작품입니다. 저는 무채색을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옷도 무채색으로 입는 것을 좋아하고 팔찌나 시계, 피어싱도 전부 무채색을 사용합니다. 저는 무채색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무채색이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을 때 그 작품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보통의 어른들은 어두운 색은 별로다, 무채색은 너무 차가워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편견을 깨고 무채색의 아름다움과 무채색의 조화로움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저도 원래 무채색은 어둡고 칙칙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뚝뚝해지고 차가워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이런 모습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 하며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시기에 배운 게 실내 건축 디자인이었습니다. 실내 건축 디자인의 사진을 찾아보면 무채색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무채색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흰색 대리석을 사용하였습니다. 흰색과 회색 모두 무채색인데 이 두 개의 색이 조화로워 보여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벽지의 패턴과 모양은 더 진한 회색과 조금 밝은 회색을 섞어서 사용하였습니다.
테이블 부분을 보면 남색으로 매핑을 하였는데 남색인 이유는 남색도 무채색에 가깝게 채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무채색이 많이 섞여 있는 색깔이라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실내 건축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서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지성입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조소학부의 20학번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숨쉬는 존재로서 작품을 창조한다. 이 이야기로 저의 소개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요새 저는 작품을 창작할 때 저를 토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토해내는 게 저의 무엇이든지 간에 토해내고 쏟아냄으로써 제2의 고지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창작된 그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적인 경험들을 해요. 특히 위로를 받을 때가 많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제 산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저와 제 산물 간의 상호작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또 다른 이들의 산물과도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교류하기를 바랍니다. 교류를 행함에 있어서 먼저 저를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이번 청년터전 전시를 통해서 다른 이들 앞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논란거리가 되어서 대중들에게 던져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고지성이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소개하고자 했고, 저를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다름 아닌 저의 내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은 저를 해체하여 나타낸 작품입니다. 내면을 해체함에 있어서 제가 선택한 것은 저의 감정과 사고예요. 따라서 저의 감정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 구조를 해석해 나타내 보았습니다. 나는 생각을 함으로써 나를 보호한다. 정확히는 망각을 행함으로써 저를 보호해 왔어요. 기억이 감정덩어리로 응고되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 감정이 자극적일수록 응고 또한 확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센 고통을 동반한 기억은 우리 안에 머물면서 스트레스를 주죠. 혹은 기억은 사라지고 그 감정만이 머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적으로 망각을 행하면서 저를 보호해 왔습니다. 저의 정신과 기억을 잠식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망각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잠식은 영원한 잠식이 아닌 다시 떠오를 수도 있는 잠식이었고, 따라서 지속되는 망각이 아닌 반복적인 망각이었어요. 저를 잃었다가 되찾기를 반복하듯이 저의 정신과 기억을 침체 또는 잠식시켰다가 다시 되찾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작가 신체의 일부인 머리카락을 담아서 직접적이면서도 간접적으로 저를 표현했습니다. 물은 잠식을 형상화하여 보여주고요. 모터가 담긴 철덩어리는 작가의 몸통을 상징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 결핍 중 하나인 욕망 위에 세워진 저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사다리 오브제를 활용하였고요. 끝으로 저는 눈을 감고 있던 현실 속에서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관찰하고 보여주며 시대를 나타내기. 특히 시대적 결핍에 집중을 하는데요. 따라서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세상을 관찰함과 동시에 시대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관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지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찬입니다. 출사표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쓰러지고 일어서는 청춘들, 그 청춘을 딛고 살아오신 기성세대 분들, 또는 청춘을 맞이할 분들, 누구에나 청춘은 맞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 맞닿은 벽을 허물고 출사표를 던지는 모든 청춘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번 제 작품 벽 베어리어 연작들을 고생뮤지엄에서 감사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금 우리 미술 작가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10년, 50년, 100년이 지났을 때는 어떠한 예술로 평가가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친구들, 형, 누나들, 후배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제가 넘지 못한 장애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해답은 나에게 용기를 심어주자, 나를 사랑해주자 라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벽을 허물어 갔을 때 비로소 작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살아가면서 맞닿은 벽이라는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춘들의 벽이 무겁게만 느껴졌는데요. 그 벽이라는 장벽 안에는 뜨거운 열정과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범국가적 코로나라는 장벽이 있기 전에 인간들에게는 무수한 장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로 기던 아이가 이족 보행을 하는 거, 또는 세월에 맞서 벽을 허물며 살아오신 기성세대분들, 그 장벽을 허물면 그 안에는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예술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원석입니다. 현재 제가 만든 스토리를 기반으로 아트토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며 저만의 생각을 세상에 표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사표라는 단어를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알게 됐는데요. 단어의 뜻을 알기 전 상당히 도전적인 의미가 녹아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고,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저만의 생각이 있기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의 세세한 스토리보단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알아온 상처들에 집중을 했는데요. 현 시대에 일어나는 개인 간의 혹은 불특정 다수 간의 갈등과 사회 깊숙이 뿌리 잡은 상처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 때쯤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하나 또 떠오르게 됐는데요. 우선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하나의 연방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국가 간의 분쟁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멜라닌 세포가 조작되는 약물을 처방하면 피부색으로 인한 인종차별도 사라지지 않을까? 세계가 통합되었으니까 화폐도 통합하자. 정치적 갈등은 옛말이야. 왜냐하면 연방에 있는 모든 세계 인구는 하나의 정당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지만서도 한편으론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인간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싸우게 될 거라면서 스스로 웃고 넘겼는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머릿속으로 스쳐간 단어가 존중이었어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면, 그리고 존중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한 발자국씩만 물러서면 보이는 가치가 바로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어딘가에선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을 겪기 마련이니까요. 모든 나라가 하나로 통합된 이 세계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표면적으론 많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깊은 상처는 해결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처럼 등장인물들도 싸우고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만든 캐릭터도 이 세계관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인데요. 우주비행사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세상에 실증을 느껴서 마음대로 우주를 충동적으로 여행하는 우주비행사 캐릭터입니다. 우주를 유영하면서 해당 등장인물이 겪는 감정 변화라든지 선택과 후회,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 세계관을 좀 더 거대하게 확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 세계관을 통해서 존중이라는 가치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패션 디자인 및 브랜딩 학과에서 재학 중인 김희중입니다. 현재 한국은 패션 디자이너로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이나 무대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다고 하면 바로 자기만의 브랜드를 론칭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고 제 작품을 공개할 수 있을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작품들은 모두 사진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청년터전을 통해 공개를 하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디자이너로서 출사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제 작품은 빈티지 카우보이 목각 인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빈티지 종이 질감을 살리고 박스의 실루엣과 웨스턴 스타일을 접목해 새로운 룩을 제안합니다. 박스라는 모나고 각진 부분을 1차원적으로 보여주어 현재 제가 처한 상황들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박스의 가장 형태감을 유지한 작품으로 현재 박스에 갇힌 상황들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작은 박스들이 모여 하나의 옷으로 표현한 디자인으로 여러 각도에서도 보여지는 박스들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박스들은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청년 작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커다란 박스를 해체해 새로운 실루엣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박스를 해체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극복하고 돌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 작품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희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회화과에 재학 중인 박성근입니다. 저는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풍경을 그립니다. 저는 최근 무의식에 흥미를 느끼고 탐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의식적인 부분보다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창의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로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말을 빌리자면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거대한 빙산에 비유하였습니다. 거대한 빙산에서 물 위에 나타난 조그만 부분을 의식, 그리고 물 속에 숨겨진 거대한 부분을 무의식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저희가 빙산 아래의 크기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 개인 무의식 세계를 상상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세계에 대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작품에서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곤 합니다. 멀리서 보셨을 때는 하나의 풍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무언가 다른 좀 어색한 그런 느낌들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작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공간이 관객분들에게 조금 더 흥미로운 시선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청년터전 전시를 참여하면서 같은 꿈을 가진 다양한 분들과 함께 더 큰 꿈을 위해서 그러한 세상의 출사표를 던지는 그러한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작품으로서 관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관객분들 내면에 무언가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성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회화과에 재학 중이고 완전연출 사진을 주 매체로 삼고 있는 김혜지라고 합니다. 제 작품은 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밋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소셜미디어라는 내러티브에 기인해서 소셜미디어 안에서 이미지들을 마구잡이로 소비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건네는 작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저 또한 현 시대를 살아가며 이미지들을 무차별적으로 소비하다가 헛배가 부르고 그리고 그것을 토해내게 되는 경험을 하였고 다른 이들 또한 저와 같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사람들이 흔히 소셜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예쁘고 아기자기한 이미지들의 속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저 단순한 예쁜 이미지로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삼켜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 이미지를 접했던 이들이 계속해서 이미지들을 소비하다가 결국 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야 떠오르게 되는 그런 작업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가 제 첫 전시이기도 한데요. 단 한 분에게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이 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작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제 작업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출사표가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미대과에 재학 중인 이여진입니다. 저의 작품의 이름은 공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의 이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즉 뾰족한 형태, 그리고 배려적인 마음, 둥근 형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기적인 마음이 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싫어서 한때 원인과 결과를 찾았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책들을 많이 읽으며 혼자 사색하는 것을 즐겨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 부정적인 마음은 본능적인 어쩔 수 없는 원초적인 마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이 부정적인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다른 마음과 같이 공존하려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이때 이 의미를 저는 제 작품에 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뾰족한 사람과 둥근 사람과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때 뾰족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뾰족한 것과 둥근 것과 같이 공존해야만 결국 조화로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저의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생각들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는 이한비라고 합니다. 저는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감정들을 사용하여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의 작업은 주로 가상의 세계와 이야기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가상세계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작가인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외함으로써 관객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야기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최대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품하게 된 작품 내용은 니팅시티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품은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많은 과정들을 지나치거나 건너뛰기도 합니다. 현실의 도시 건설은 게임처럼 빠르고 쉬우며 소비적인 모습이지만 사실 저와 같은 학생이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발조차 들이기 어려운 터전입니다. 이렇게 기득권층에 몰려있는 기회와 자재들은 예술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나설 무대가 부족한 청년 작가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불공정한 현실의 모습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게임의 모습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기에 만들어진 모노폴리라는 게임은 부동산을 독점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니팅시티의 뜨개질 보드게임은 독점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결성과 조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연속적인 실과 철사로 이루어져 있는 보드게임은 한정적인 공간과 자원이 있는 세상과 달리 유동적인 성질의 재료로 만들어져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더해질 수도 덜어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도시개발 보드를 통해서 게임으로나마 직접 플레이하면서 각자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모두 스스로가 원하는 공간과 위치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면서 이번 작품은 제가 예술계에 던지는 출사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작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청년터전을 참가하게 된 황호동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주제로 삼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존재라는 것이 되게 모호한데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고 깊게 생각하면 깊게 생각할수록 되게 미지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을 놓고 보았을 때 인간이란 존재는 존재성을 잃어간다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목적과 가치를 쫓아가기 바쁜 현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내 삶의 주체가 과연 나일까? 공허한 삶이 되어버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존재성을 잃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이번에 주제로 삼은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 전공생인 장채희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많이 저를 밝힐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인물에 대한 감정의 탐구와 관찰을 흥미를 느끼는데요. 저는 이러한 점을 작품으로 녹아내려 하였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청년터전 출사표 그리고 우리에 전시하게 된 작품은 해피니스라는 작품입니다. 요즘 사회가 복잡하고 업무가 바쁜 현대인이나 청년들이 잊고 살아가는 깨끗하고 순수한 웃음을 떠올리게 하고자 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순수한 웃음을 흑인 아이에 때묻지 않고 꾸밈 없는 미소로 비유하여 표현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외부 외출이 꺼려지게 되는데 이럴수록 밝은 생각을 지니고 코로나도 풀려나가길 희망합니다. 이 작품을 보는 관람자분께서도 스스로 꾸밈 없는 미소를 지었던 적이 언제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도예과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김진식 학생입니다. 저희 도예과에서는 흙으로부터 가마소성을 거쳐 도자기를 완성하기까지의 단계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를 못할 줄 알았는데 청년터전이라는 온라인 전시를 통해 제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출사표를 던질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백자의 도비갓나 기법과 상간기법을 합쳐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도비갓나 기법과 상간기법이 여러분들께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도비갓나 기법은 도자기 표면에 국화를 대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패턴을 음각으로 표현해낸 기법입니다. 상간기법은 도자기 표면에 음각으로 파내어 그 자리에 다른 흙을 채워넣는 고려청자에서 많이 보이는 기법입니다. 제가 이 두 기법을 백자에 쓴 이유는 도비갓나 기법의 우연적인 효과와 그것을 일으켜낸 저의 의도가 합해져 이중적인 의미의 반의도적인 표현 기법이라고 생각되었고 또한 그 표현 기법을 더더욱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는 기법이 상간기법이기 때문에 두 기법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간결하고 단순한 형과 색을 유지하여 최소한의 장식으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감각적으로 효율적인 예술을 지향합니다. 그 이유는 예술작품에서 보여지는 모든 표현 기법들이 관람자의 뇌 속 안에 그대로 굳혀버리면 안 되고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생각하게 되어 비로소 작가와의 소통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21세기 모든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인공지능이 발디딜 수 없는 분야, 바로 예술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예술로서 출사표를 던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년터전 전시에 참여하게 된 단국대학교 도예과 이승재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고순도의 백자를 이용하여 물레를 사용하여 차도구를 주로 작업을 하는데 백자를 이용한 차도구는 보통 난이도가 높은 작업에 속합니다. 차도구의 종류에는 다관, 수구, 잔, 그리고 차호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번에 차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차도구라고 하면은 전통적이고 동양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저는 이번에 서양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어서 여러 이미지를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본 드라마인 퀸스 갬빗에서 체스 이미지를 따와서 체스 차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체스 차호를 제작하면서 비례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다 같이 일률적인 형태가 아니라 높낮이의 변화를 주어서 다양성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차도구들이 단순히 용도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오브제로서 그 차 자리를 빛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폐쇄적이고 격식적인 차 문화에서 벗어나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친근감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의 주제가 출사표인데 출사표란 어떠한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한 포부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작한 체스 차호는 그 자체로서 제가 앞으로 만들 출사표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터전 출사표 그리고 우리에서 고찰이라는 작품으로 전시하게 된 송지아입니다. 먼저 저는 항상 그렇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타인이 보기에 저의 내면을 표현하는 형태는 둥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멈춰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일기를 쓴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반성이나 메타인지를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고 작업을 할 때에도 그런 성향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보다는 곡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근을 활용해서 구 형태를 만든 작품은 아주 유명한 몬드리안의 황금 비율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것이고 직선적인 느낌이 강한 원작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다가 곡선의 구 형태로 재해석해서 제작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머슬린으로 작업했고 러플 디테일로 유닛을 하나씩 만들어서 연결하고 곡선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나를 표현한 작품으로 출사표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청년터전에서 이렇게 저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저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에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대학교 주얼리 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장지호입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제 작품명은 바로 나비 변태하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나다니시면서 혹시 파랑나비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종류의 나비 중에 굳이 파랑나비를 선택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파랑나비에 대한 신비로운 색감을 표현해내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파랑나비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랑나비는 자신의 일에서 좋은 협력자를 만나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파랑나비를 볼 수 있었던 기회가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나비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보통은 이쁘다, 징그럽다, 무섭다, 기괴하다 등등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나비를 봤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신비로운 반면 한편으로는 불쌍하게도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다다른 외모, 체형을 가지고 있듯이 나비에게도 다다른 색깔의 날개들과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에게 있어 날개는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날개가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기 힘들 정도로 나비에게 있어서 날개는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그리고 거미줄에 잡혀 죽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나비를 주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나비가 꽃이 아닌 진주 위에 앉아있음으로써 언젠가 먹힐지 불안해하는 불안감이 아닌 안정감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보지 못했던 나비의 정면을 배치함으로써 색다른 느낌을 부여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한쪽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비의 옆면을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주제를 가진 나비로 제작을 한 이어커프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는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다음에 제작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느낌으로 귀걸이를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것을 변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변태는 변하는 것 또는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나비를 저에게 빗대어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변해나가고 있는 시기가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발전해 나가는 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장안대학교 주얼리 디자인과 장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안대학교 스타일리스트과에 재학 중인 신윤화입니다. 저는 스타일리스트를 꿈꾸고 있고 그림에 관심이 많은 만큼 제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은 패션 일러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저는 제 취향이거나 개성 있는 패션 사진들을 주로 찾아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 패션 사진들을 보고 제가 영감을 받거나 제 그림에 녹여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패션 일러스트로 담아내는 편입니다. 제가 스타일리스트를 꿈꾸고 있다 보니 다양한 스타일링들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을 제 패션 일러스트에 담아내는 편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품하게 된 펑키 거리라는 작품도 평소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블랙핑크의 제니님의 무대 스타일링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일러스트에 담아내게 됐는데요. 펑키한 감각의 의상과 헤어, 각종 액세서리, 90년대 무드를 녹여낸 메이크업까지 모두 저의 취향을 가득 담은 패션 일러스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학생인 저에게는 제가 실제 모델에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림에게 한정되어서 스타일링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모델들에게도 제가 지금 그림에 녹여내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하여 직접 스타일링을 하는 스타일리스트가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의 모습들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학부생 정유진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출사표를 던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에 나아가 경쟁을 한다는 의미의 이 말을 듣고 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경쟁 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자신이 내가 만든 나인지 사회가 만든 나인지에 대한 물음을 바탕으로 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 겪는 개개인의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껍데기를 만들며 이를 통해 스스로 보호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구상한 플로우 다운은 유정란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입니다. 유정란 속에서 생명이 깨어나 외부에서 깨져버리면 흘러내리는 달걀일 뿐이라는 점이 우리 사회와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이란 외부 압박으로 인해 쫓겨 스스로를 보호하는 껍데기가 깨지면 흘러내리는 달걀처럼 형체를 잃고 흘러내릴 뿐이라는 의미를 담았고 이를 위해 젤라틴을 작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젤라틴을 사용하였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곰팡이가 피며 서서히 흘러내릴 뿐이라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정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원예술대학교 순수미술과에 재학 중인 문채은입니다. 저는 표정으로 드러내는 감정이 아닌 인체의 표정인 동새들로 공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그립니다. 화면 속에 제가 만든 캐릭터 애완이라는 친구는 팔과 다리가 늘려놓은 것처럼 길고 강조와 생략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얼굴 부분은 눈인지 입인지 코인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비로우면서도 이질감을 내고 싶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애완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인체 드로잉을 하는데 인체를 보고 어느 순간부터 좀 딱딱하고 생명이 없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게 되어서 손가락을 하나 더 그린다든지 눈을 하나만 그린다든지 제 나름대로의 그림 속 왜곡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하면서 표정이 아니라 동새들로 감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우잠을 자는 사람들은 몸을 웅크릴 것이고 웃을 때 박수를 치면서 로커처럼 머리를 앞뒤로 흔드는 동새, 멍을 때릴 때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는 동새 등등 많은 동새들의 또 많고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작품에서는 제 스토리가 많이 담겨서 저의 동새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저라는 존재가 공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머리 위에 물음표를 띄우게 되는 순간부터 애완이라는 징검다리로 상대와 소통까지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터전 출사표 그리고 우리라는 전시에 출시한 울림이라는 작품은 주황색이라는 색감을 보고 눈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은 미치광스러운 또 미치기 직전인 그런 몸의 떨림과 울림의 주제를 잡은 그림입니다. 캔버스 위에 오돌토돌하게 레이어드된 주황색과 노란색, 살갗빛이 도는 다양한 색들이 멀리서 보았을 때는 주황색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많은 색들이 포함해 여기저기 얽혀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시회를 많이 다녔었는데 항상 회화 작품을 보면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화 전공자가 되고 작업을 할 때 물감의 텍스처가 드러나게 작업을 재미나게 하는 편이라 제 작품을 보실 때는 손으로도 만져보고 멀리서 가까이서 보시면 더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문채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